지난 시간에 기능에 대한 평가와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능은 사람마다 다르고 각 시대나 환경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고 경쟁이 존재하고 평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반면에 존재에 대한 존중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하고 그 이유로 누구에게나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서 기능적 평가를 존재의 가치감, 즉 자존감으로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변하는 기능적 평가에 따라 자존감은 당연히 휩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더 뛰어난 기능을 가지라고 독려를 하지만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라고 격려를 해주진 않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가 발전과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개개인을 물질이나 수단으로 대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개개인의 끝없는 욕망 또한 이것을 부추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지만 적어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자존감은 병들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가 병들었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의 자존감을 스스로 회복하는 노력, 자신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절대적인 존재감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사회 전체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능의 평가를 자존감과 동일시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을 좀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능의 평가를 자존감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이미 자존감이 손상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존감이 손상된 사람, 그래서 불안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비교를 하는 것일까요?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상대적인 관점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게 되죠. 비교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열을 나누게 됩니다. 내가 대상보다 잘하거나 못하거나를 알게 되죠. 이때 비교 열위를 느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어떤 불안감이죠?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선택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입니다. 반대로 비교 우위를 느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더 많이 사랑을 받을 것 같고 더 많은 선택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잘 생존할 것 같은 안정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열등감을 느끼면 나는 그 대상에게 기가 죽고 내 기운이 빼앗기는 느낌이 들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우월감을 느끼면 나는 기가 살고 그로부터 어쩌면 기운을 받아 오는지도 모릅니다. 기운이 빠졌다고 느끼게 되면 회복하고 되찾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실력을 죽어라 쌓아서 우월감을 다시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대상에게 가서 기운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기운을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아 오기도 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에너지 쟁탈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등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확고부동한 1등,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등이 된다면 생존의 불안감은 더 이상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누구도 영원히 1등을 유지할 수 없고 그렇게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다고 해서 존재에 대한 불안감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존중하는 감각, 즉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 해소됩니다.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특히 대회 초반 개최국으로서 중국은 한국의 쇼트트랙을 견제하기 위해 반칙과 편파 판정을 일삼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동을 해서 전 세계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중국의 행동을 보면서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 참으로 짠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기능적 평가를 높게 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들이 뛰어난 나라임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감은 이미 크게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지 스스로 모를지도 모릅니다. 자존심이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세계 1등이 되어야만 마음의 안정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자존감은 무너진 상태겠죠. 이런 중국의 행태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1등과 기록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최고의 기능을 가졌는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이 꼭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일 수 있다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금메달이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승부에 승복하고 우승자를 축하해주는 마음, 우승을 했지만 자신을 자랑하기보단 패배자를 격려하고 있는 스포츠인으로서의 우정을 나누는 모습과 마음을 우리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습을 한국 선수들이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한국인으로서 더 기쁘더군요. 저는 이런 감동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1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는 치열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고 그것이 끝났을 때는 기능에 대한 평가는 다 내려놓고 존재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이 기능과 존재가 혼동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감동을 올림픽과 같은 축제에서만 가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느낄 수 있다면 우리와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존중감을 느낄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속 등수매기기를 멈추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만 갖는다면 개인과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기능이나 가진 것으로 비교하는 행위를 잠시 멈출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의 힘이 있다면 개인과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분명 기능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루에 한 번은 이 차이를 넘어서 모두에게 똑같이 존재하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기준으로는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생명과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 개인과 사회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상대적인 기능의 평가로 혼동하면서
원래 완전한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마다 할 수 있다면 개인과 세상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이 모여서 하나의 문화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독이고 격려해 준다면 분명 우리 사회는 훨씬 빠르게 바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에 대한 존중을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요? 하루 3끼 식사를 하듯,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자신과의 약속의 가치를 말씀드리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좀 더 즉각적인 방법으로 자존감을 회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를 100번 쳐보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얼얼한 이 느낌,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요? 또 따뜻한 열감이 느껴질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도 좀 이상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손을 이제 가슴 앞에 맞대고 손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얼얼함이 느껴지고 열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맥박이 느껴질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느껴집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그냥 지나쳤던 당연한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늘 있었던 이 느낌이 하나의 생명의 현상임을 상기해 봅니다. 체온이 있다는 것, 얼얼한 손바닥에 감각이 있다는 것, 맥박이 뛰고 있다는 것. 내 안에서 생명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봅니다. 우리에게 원래 존재하는 이런 느낌, 누구나 갖고 있는 이런 생명의 현상이라고 해서 하찮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명의 현상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이 느낌이 가치가 없다면 나의 존재도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현상을 무시하면서 우리 존재감을 높이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닙니까? 손에서 느껴지는 작은 생명의 현상이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새삼스럽게 실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침을 한번 삼켜 보십시오. 목구멍을 지나가면서 넘어가는 침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움직이는 가슴과 폐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고 감탄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손을 조금 떨어뜨리고 여전히 손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 손에서 느껴지는 자력감과 전류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화학작용과 전기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온열감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낌은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우리가 집중하면 그 작용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켜 줍니다.
이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떠올려 보세요. 바다, 산, 계곡, 하늘, 눈, 비, 바람, 모두 좋습니다. 그 대자연의 생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생명력의 아름다움, 놀라움, 경이로움, 계절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키워내고 품어내는 대자연의 생명을 떠올려 보세요. 풍경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상기해 보세요. 그 똑같은 생명이 지금 내 손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생명이 지금 내 숨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갖고 있고 그 생명의 일부이고 그러한 생명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 생명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능을 초월한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눈을 감으신 분은 눈을 떠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을 통해서 느꼈던 아름다움, 경이로움, 압도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들이 똑같이 여러분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숨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느낀다는 것은 진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능의 평가에서 때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삶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불안할 때 누군가에게 또 우월감을 느끼려고 아둥바둥하거나 또 누군가와 에너지 쟁탈전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대자연의 생명을 상기해내고 그것과 연결함으로써 비교할 수 없는 자존감을 회복한다면 훨씬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감은 즉각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에너지 쟁탈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 여러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고 여러분을 보다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은 느낍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그동안 해오던 우월감을 느끼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거나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기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그러한 시도는 실패하게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생명의 가치를 상기해내고 그 생명과 연결됨으로써 그러한 시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돈 자랑, 학력 자랑, 직업 자랑, 외모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머쓱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부조리함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아는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가진 자들, 극소수의 힘 있는 자들을 우리는 그러한 부조리함 속에서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과 부러움이 이 부조리함의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키는 한 축입니다. 우리가 조금 덜 두려워하고 조금 덜 부러워한다면 이 부조리함의 시스템은 그만큼 힘을 잃게 됩니다. 작동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 것을 그들도 죽어라 가지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인데 그 시작은 우리 마음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작고 미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아무리 강력한 세상도 여러분의 마음 하나 열거나 그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만이 그 진실을 알 수 있고 자신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며 그것이 진실했을 때 주위에 미치는 파급 효과 또한 엄청나게 큽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되찾고 불필요한 불안감과 두려움, 부러움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자존감도 회복되고 사회의 자존감도 개선되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